일단 요즘 여러분들 클럽은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의 이 2년 동안의 생활 패턴이나 방식들이 이 습관이 무서운 거죠. 습관이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자, 요즘 이 MZ세대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마용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과 또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카메라 하나 놓고 이렇게 떠든다는 게 참 어색하긴 해요. 이게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칠판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리 배드민턴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거든요.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이후 우리 배드민턴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통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나온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배드민턴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 배드민턴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요즘 여러분들 클럽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지금 한 5개 클럽 정도에서 이제 레슨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클럽을 다니죠. 그런데 이 클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클럽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클럽이 막 바글바글하고 이 활성화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침체기가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체기. 클럽 침체기. 자, 클럽의 침체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닌데 우리 클럽은 인원이 굉장히 아직도 많고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바글바글한데, 이런 클럽도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이 침체기를 맞은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침체기를 맞았냐, 이렇게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나서 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이 체육관 규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체육관 규제. 이 규제를 했단 말이죠. 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운동을 못해요.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예? 하고 싶은데 이 규제 때문에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드민턴은 치고 싶은데 이 체육관은 이 문을 닫아서 할 수가 없고, 특히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체육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수도권이야 이 생활체육관이 많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 체육관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은 어떻게 해요? 다 닫아버렸죠. 다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다 닫으니까 어떻게 해? 운동을 못해.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도 괜찮냐? 수도권도 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답해. 그래서 찾았던 게 뭐냐면 이 골프예요. 골프. 그리고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 뭐 많이 합니까? 테니스 많이 하죠. 이 골프, 테니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야외 체육 시설이에요. 야외 체육 시설. 물론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도 있고, 골프도 뭐 실내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크게 많이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폐쇄를 했지만, 이 골프나 이 테니스 요런 쪽은 규제가 좀 덜했다. 그래서 특히 이 테니스는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지만, 이 골프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체육관 나가시면 골프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내 주변에 골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이 배드민턴보다 이 골프에 재미를 들리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스크린 골프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거기 이제 3, 3, 5 모여가지고 이제 골프 치고 점심 먹고, 이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골프로 수요가 많이 몰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배드민턴 체육관이 횡해. 그죠? 이 배드민턴 체육관이 횡합니다, 요즘에. 그 골프가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또 이 주식을 좀 하거든요. 주식을 좀 하는데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골프 수요가 점점 몰리면서 제가 골프 주식을 찾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존이란 주식입니다. 골프존. 이 골프존 주식이 보니까
이 주가가 상당해요. 2019년 코로나 발병일부터 처음에는 이제 주춤하다가 그래프 보시면 이제 막 2021년까지 그래프가 쭉 올라갑니다. 예, 올라갔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이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이제 하향선에 있는데, 근데 이 뭐 차트만 보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주식이야 그냥 이 수요가 몰리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을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 회사가 매출이 늘었다. 골프 매출이 어떻게 해요? 상승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골프 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 스포츠가 많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클럽들이 그래도 문은 다 열었어요. 이 체육관 규제를 예전만큼 이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즘 좀 마스크 규제는 좀 하는데, 그래도 이 체육관은 다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의 이 2년 동안의 생활 패턴이나 방식들이 이 습관이 무서운 거죠. 습관이. 이 배드민턴을 하시던 분이 골프를 치다 보니까 이 배드민턴을 좀 덜 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에 인원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일단 지울게요. 체육관, 클럽, 인원 감소. 자,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클럽에서도 그래도 배드민턴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클럽을 갔는데 이 공을 칠 사람이 없네. 옛날에는 바글바글 하던 체육관이, 에? 코트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막 대기 걸어놓고 그 코트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체육관들이 인원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클럽이 잘 되는 클럽, 대형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 대형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점점 몰려들어요. 이렇게. 예. 왜냐면 사람이 있어야지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클럽이 좀 활성화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이쪽 클럽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소형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더 작은 클럽이 더 작아지는 거야. 약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지방 같은 데 알아본 데는 클럽이 소멸돼서 없어진 데도 많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클럽이 한 두세 개는 지금 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돼서 이제 클럽이 없어진 클럽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문제이긴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쨌든 저같이 이제 배드민턴으로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에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저의 문제기도 해요. 저의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드민턴 시장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지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드민턴 스포츠 종목만 봤을 때는 이 좀 위기다. 이런 클럽 활동에 있어서 좀 위기다. 지역마다 아마 그런 지역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지방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몰리는 데는 이렇게 막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점점 이 작아지는 데는 점점 작아진다. 그렇다고 이제 신입 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이제 이 덩치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는 영향이 커요. 정말로 큰 게 이 실내 체육관이 정말 사람들이 요즘엔 좀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분위기상. 그리고 요즘에 또 이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좀 시장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이제 여가 활동을 좀 더 즐기려는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좀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자, 두 번째로는 배드민턴이 또 다른 문화 쪽으로 좀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임 문화입니다. 모임 문화. 자, 요게 이제 뭔 얘기냐면 모임. 우리 이제 소모임들 많이 하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모임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모임이 없는 게 아니고 모임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뭐 띠 모임에서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지만, 이런 작은 소모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띠 모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제 뭐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모임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됐다. 모임의 활성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클럽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임 문화가 활성화됐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나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제 클럽에도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운동하고, 특별히 모임이란 거를 잘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공공체육시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공공체육시설이 다 폐쇄가 되면서 뭐가 많이 생겼죠? 이 사설구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설체육관. 이 공공시설은 이 폐쇄를 했을 때 사설구장은 이 문을 개방을 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시설과 공공체육관, 그리고 사설,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해. 이 체육관 폐쇄를 했어. 폐쇄. 그 여기는 이제 오픈. 그냥 운동하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 이 사설로 가야 됩니다. 이 사설로 가야 되는데, 이때 사설에서 여기는 아예 가지 못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오픈을 했는데 어떤 규제가 있냐면 인원 제한이라는 규제를 뒀어요. 또 인원 제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인원 제한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설구장에 이 사람들이 몇 명,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 코트 대관이라든지 어떤 팀을 짜서 이렇게 체육관 전체에 대관을 해서 쓴다든지, 그래서 이 사설구장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사설구장은 클럽 운영이 아니죠. 개인 소모임이 많이 가는 그런 형태의 모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설 소모임의 장점이 뭐냐? 장점. 그죠? 이 소모임의 장점이 뭐냐? 이 소모임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 내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 사람들 다 신경 쓰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내가 아는 지인들, 좋아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거든. 그냥 실력도 내가 굳이 뭐 초보인데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아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실력이 또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 뭐 클럽 가서 뭐 신입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아니면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눈치 볼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끼리 맞으니까 야, 우리끼리 운동하면 되지. 이런 모임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 배드민턴 이제 클럽보다는 이 모임을 좀 많이 자주 이제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요즘에 이 안산도 보면은 이 대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원래 이 클럽이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클럽 사용하는 시간에 그냥 막 대관을 막 넣습니다. 대관 막 넣어가지고 자기들 모임 들어갈 거다 막 이런 것도 많이 좀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만큼 이런 소규모 모임이 많이 활성화가 됐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있고, 그죠? 뭐 운동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데 그게 나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은 걸 수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클럽 문화가 조금 이 도태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물론 클럽 잘 돼야 됩니다. 전 이게 클럽이 지금 잘 되자 이런 취지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따 끝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설구장도 어떻게 보면 이 수요가 나눠지다 보니까 요즘 사설구장도 이 공공시설을 문을 닫았을 때는 잘 되다가 사설도 많이 문을 닫았어요. 이 사설도 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저희 인근 지역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잘 되는 데는 좀 몇 군데 운영을 하는데, 이 안 되는 데는 생겼다가 이 없어진 사설구장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이 수요가 또 공공시설면 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 소모임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세대가 점점 교체가 되고 있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980년대부터 2000년 초 우리 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 밀레니얼 MZ 세대,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 자, 요즘 이 MZ 세대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배드민턴 문화가 앞으로 이 MZ 세대들에 의해서 이 변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잖아요, 지금 MZ 세대가. 근데 이 세대의 특성이 뭐냐면, 저도 1986년생이니까 저도 요 MZ 세대
속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이 디지털 세대란 말이에요. 디지털 세대. 우리가 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 디지털을 보고 미디어 뭐 이런 쪽에 디지털 스마트폰 이런 거를 이제 접하면서 이제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이 자란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은 제가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 세대의 특징은 궁금하거나 이 배워야 될 것들을 이 굳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잘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특히 이제 나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좀 있거나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보를 습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공생활이라는 게 생활이라는 게 이게 필수적이었어요. 필수적. 공공생활이라는 게 이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보를 얻고 또 그런 데서 이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먹고 사니까.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면 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요즘에 뭘로 봐요? 다 스마트폰, 이 네이버한테 다 검색을 하고 또 우리 많이 보는 유튜브 다 이거 찍으면 다 나오잖아. 내가 궁금한 거를 굳이 누구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다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접하지 않는, 우리가 이 미디어로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의 소통이 약간은 좀 예전 전 세대에 비해서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 생활이 좀 어려워요. 이 클럽 가서 이 어른분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가 클럽의 활동을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 밀레니얼 세대를 이제 유심히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세대가, 이 MZ 세대가 이 클럽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클럽 활동할 때 잘 보면은 그 20대가 밀집된 그 단체가 있는 클럽에만 20대가 있습니다.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우리 MZ 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 클럽, 그 외 소수로 한 명씩 이제 클럽에 들어가잖아요. 한 명씩 이렇게 클럽에 들어가면 잘 버티지를 못해요. 그 클럽에서 희한합니다. 이게 있다가도 잘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또 어떻게 돼요? 이 클럽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꺼려해. 잘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모임. 우리 젊은 애들끼리 모임 만들어서 거기서 운동하자. 그래서 이 세대들이 마찬가지로 이 소모임이라든지 팀 팀 활동. 요즘에 이제 팀 많이 만들어서 하죠. 팀.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설구장이 있다 보니까 이 팀을 만들어서 어디 팀 소속해서 그 사설구장에서 이제 레슨을 받고, 또 그리고 이 팀끼리 이제 뭐 전국대회도 같이 나가고 이런 팀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이 변해가는 이 추세가 이래요. 요즘에 변해가는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클럽 회장님들, 총무님들부터 정말 이 클럽을 위해서 활성화를 정말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요즘 이 추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외면하지 말고 직시는 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 소모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클럽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지 이 배드민턴 시장이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 각 시마다 이 협회에 가입된 클럽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클럽 시장이 죽어버리면 이 배드민턴이 정말 시장이 많이 죽겠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소모임도 활성화가 되면서, 소모임도 활성화를 하고, 소모임 뭐 제가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소모임 정말 좋죠. 좋은 사람들끼리 운동하면 좋은데, 정말 이 클럽 문화가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가 되면서 또 소모임도 활발하게 그러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쏠리는 현상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 균형이 잘 맞아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한쪽 이 클럽 문화가
조금 더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클럽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클럽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막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 그렇다고 이제 들어올 사람도 없어.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클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각자 이제 좀 노력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주절주절 한 거예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결국에는 이 배드민턴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이 다른 쪽으로 이 골프, 그죠? 테니스. 운동 좋죠.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드민턴도 좋은 운동이니까요. 다시 컴백홈 하셔가지고 또 배드민턴도 또 재밌게 즐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고요. 운동은 뭐 각자의 뭐 자유죠. 자기가 운동을 하는 거고.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실컷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